한때 영부인이었던 김건희 씨가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김 씨까지 구속되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됐습니다. 먼저 차현진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판사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영장 실질심사가 끝난 지 9시간 반 만에 결론이 나온 겁니다. 앞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어제 오전 10시 10분에 시작돼 4시간 반 만에 종료됐습니다. 특검팀은 도이치 사건 수사를 주도해온 한문혁 부장검사 등 8명이 참석해 김 씨의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서희건설 측이 김건희 씨에게 전달했다는 반클리프 진품 목걸이와 김 씨 오빠 장모집에서 발견된 가품을 재판부에 제시하며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건희 씨는 목걸이를 받았는지를 묻는 판사의 질문에 안 받았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김 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는 특검의 의견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김 씨는 영장심사를 받으러 들어갈 때와 마치고 나왔을 때 모두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이후 김건희 씨에 대한 신병관리는 교정본부 소관으로 넘어가고 경호도 종료됩니다. 김건희 씨는 다른 수감자들과 똑같이 신체 검사를 받고 수영복으로 갈아입은 뒤 수영번호 부여와 함께 머그샷도 찍어야 합니다. 남부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김 여사를 독거실에 수감시킬 예정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법원이 특검 측 의견을 받아들여 영장을 내주면서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팀의 수사도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김건희 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대부분 거짓 해명이었음을 뒷받침하는 증언과 증거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김 씨가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목걸이는 가짜가 아니라 서희건설 측이 김 씨에게 사준 진품이라고 특검에 자수했습니다. 구승은 기자입니다. 주말 사이 사옥 문을 걸어 잠그는 등 수상한 모습을 보여온 서희건설. 특검에 자수서를 보내왔습니다. 여기엔 문제의 반클리프앤 아펠 목걸이를 서희건설 측이 사서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봉관 회장 비서실장의 어머니 명의로 롯데백화점 반클리프 매장에서 스노우플레이크 목걸이를 샀고 결제는 상품권으로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이 목걸이를 김 씨가 나토 순방 때 착용해 2022년 9월 고발장까지 접수되자 김 씨가 목걸이를 서희건설 측에 반환했다고 특검은 보고 있습니다. 영장 실질심사 바로 전날 이 같은 자수서와 목걸이 진품을 확보한 특검은 신문에서 자수서와 목걸이 실물을 제시하며 김건희 씨의 증거인멸 우려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목걸이를 받아놓고도 약 20년 전 홍콩에서 어머니에게 선물하기 위해 구매한 모조품이라고 거짓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특검은 김 씨 오빠의 장모 집에서 발견된 목걸이 모조품은 수사방해에 해당된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목걸이 바꿔치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847쪽 분량의 구속 의견서에 증거인멸 우려를 상당 부분 할애한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와 공천 개입 혐의, 통일교로부터 청탁성이 있는 고가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을 수수한 의혹의 중대성도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구승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단을 위한 미러 정상회담을 이틀 앞두고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대한 공세를 오히려 강화하면서 우크라이나군의 방어선을 뚫고 파죽지세로 진격하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이덕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지역의 한 마을. 러시아군이 폐허가 된 마을 곳곳에서 러시아 깃발을 흔들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마을에선 폭격으로 연달아 화염이 치솟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Воєнні. Він точно не готується до припинення вогню, поки що немає. Навпаки, вони переміщують свої війська та сили таким чином, щоб розпочати нові наступальні операції. 핀란드의 한 군사정보 분석가는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 포크로우스크시 북쪽에서 러시아군이 지난 사흘 동안 17km나 진격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역엔 10만 명이 넘는 러시아군이 투입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군의 진격은 영토 교환 문제를 논의할 걸로 전망되는 미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최대한 많은 영토를 점령해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이에 맞서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본토에 대한 드론 공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현지 시간 11일 러시아 사라토프의 정유시설과 니즈니 노브고로드의 미사일 부품 공장에 드론 공격을 실시한 데 이어 전선에서 1200km 떨어진 러시아 오렌부르크시의 헬륨 공장도 드론으로 공습했습니다. 한편 종전 논의에서 패싱 우려가 커지고 있는 유럽연합은 오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화상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러 정상회담을 이틀 앞두고 열리는 오늘 회의에서 유럽연합은 트럼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영토 보전과 안전 보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베를린에서 MBC 뉴스 이동현입니다. 오늘 새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한 명이 숨지고 주민 14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1층에 주차장이 있는 필로티 구조의 건물이었는데 주차장에서 불이 시작되면서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고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차장 안이 새카맣게 그을렸고 주차된 차들도 완전히 불에 탔습니다. 건물 위로는 불길이 번져 검게 그을린 자국이 선명합니다. 오늘 새벽 0시쯤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약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참사가 일어나고 몰랐죠. 현관문을 딱 열고 나가니까 영향이 깊이 몰라요. 너무 놀랬지. 벌벌 떨려갖고 나왔지. 지하 주차장도 연기가 꽉 찼더라고. 이 불로 건물에 있던 6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또 20대 여성도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2명이 전신에 화상을 입는 등 총 14명이 중경상을 입었고 16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불이 난 다세대 주택은 필로티 구조로 1층에 주차장이 있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주차장에 있는 리어카에서 폐지가 타고 있다는 신고 내용 등을 토대로 불이 주차장에 있던 리어카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건물의 유일한 출입구가 불이 난 주차장 안쪽에 있었던 데다 옥상이 없어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유독가스가 발생하고 옥상층이 없다 보니까 거주자분들께서 대피를 사실상 1층으로 주차장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주차장 천장은 유독가스가 잘 발생하는 폴리카보네이트 소재로 천장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리어카에서 어떻게 불이 시작됐는지 인근 CCTV 등을 분석해 조사하고 있으며 오늘 오전 합동 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